한양의 어느 골목에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21살의 첫째 딸과 12살 사내 티나기 시작한 둘째 남동생, 그리고 겨우 8살의 막내 여동생. 부모님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첫째 딸 명순이는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양반집 식모로 들어가기로. 그러나 이 결심이 세 남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식모살이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 양반집 안방마님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질 놀라운 비밀까지는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한 복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유난히 일찍 찾아온 추위가 한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가을. 명순이네 집은 사대문 안북촌 한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글방을 하셨지만 가난한 선비의 초가는 기와집들 사이에서 마치 쪼그라든 늙은이처럼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풍지 소리만 들리는 그날 밤, 명순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씨 하나 없었습니다. 땔감도 이미 열흘 전에 바닥났고 쌀독도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명순이의 손에는 빈 쌀독 바닥을 긁어낸 쌀알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20개도 채 안 되는 쌀알. 세 식구가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눈물나게 적은 양이었습니다. 언니. 안방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살 막내 동생 복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복순아, 자야지. 명순이는 황급히 쌀알을 치맛자락에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배고파요. 복순이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언니도 배고프지? 명순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물론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고프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배의 속이 뒤틀리고 쓰라리고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로서, 21살 장녀로서 동생들 앞에서 배고프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는 아까 먹었어. 복순이는 좀 참고 자거라. 내일 아침엔 언니가 뭐라도 구해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순이는 이틀째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죽이라도 쏘어주려고 쌀알을 아끼고 아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바닥이 났습니다. 누나. 이번엔 12살 둘째 남동생 복돌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사내아이답게 꾹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나, 내가 나가서 품팔이라도 하면 안 될까? 장터에 가면 집 나르는 일이라도 있을 텐데. 안 돼. 명순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돼.
복돌아, 넌 아직 어려. 공부해야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널 서당에 보내셨을 거야. 하지만 누나, 복돌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셋이 다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이 명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겨우 12살짜리 아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까요? 명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어서인지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동생이 이불 한 채를 나눠 덮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돌이는 남자아이답게 여동생에게 이불을 양보한 채 옷으로 몸을 감싸고 벽에 기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작은 몸이 추위와 배고픔에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명순이는 두 동생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복순이가 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막내의 작은 손이 명순이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언니, 따뜻해요. 복순이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순이는 막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돌이도 어느새 언니와 여동생 쪽으로 바짝 붙어왔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명순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반집 식모. 오늘 낮에 우물가에서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북촌의 큰 양반댁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소문. 하지만 그냥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안방마님이 악명 높기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은 돌아가신다던데. 워낙 성질이 불같아서 식모들이 버티질 못한대. 한 달에 한 번씩 식모를 갈아치운다던데.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명순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양반댁 식모살이는 일식주가 제공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동생들이 한 달은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명순이는 두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의 광대뼈는 볼이 꺼져 들어가 도드라져 보였고, 복순이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러다간 정말 셋 다 굶어 죽는다. 명순이는 결심을 한 듯 조용히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치맛자락에 숨겨두었던 쌀알 몇 개를 꺼내 정성스럽게 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0개도 안 되는 쌀알이지만 이것만이라도 동생들에게 먹이고 가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으면 명순이는 김진사댁 대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어떤 안방마님이든 어떤 고통이든 동생들만 살릴 수 있다면 감내할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양반집에서 겪게 될 일들이, 그리고 그 차가운 안방마님의 진짜 얼굴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명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쌀알을 어루만지며 밤하늘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동생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새벽 달 울음소리와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며 똥이 트기 전 명순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안방에는 어젯밤에 불린 쌀알로 쏜 미음 한 사발을 남겨두었습니다. 동생들이 일어나면 나눠 먹으라고.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 글을 읽을 줄 아는 복돌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돌아, 복순아. 언니가 일하러 간다. 걱정 말고 집에서 기다려. 곧 돌아올게. 북촌 김진사댁은 명순이네 집에서 한 식경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대문 아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풍경이 달랐습니다. 초가에서 기와집으로, 좁은 골목에서 넓은 대로로, 가난의 냄새에서 부의 냄새로, 빗자루 쓰는 소리와 물 뿌리는 소리가 들리는 김진사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명순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웅장한 소슬대문, 새까맣게 칠한 대문짝, 그리고 문고리에 달린 번쩍이는 노쇠. 명순이는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색 바래고 군데군데 기운 저고리, 발목까지 다 드러나는 짧아진 치마, 그리고 밑창이 다 해진 미투리.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될까? 명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이의 꼬르륵 소리, 복돌이의 참는 듯한 표정. 명순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종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요? 사내종의 눈이 명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명순이는 입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식모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사내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왔구먼. 매번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가면서 명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대로 이 집은 식모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집인가 봅니다. 그래도 들어갈 테요. 사내종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마님은 성질이 불같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볼기짝을 때린다고. 그래도 들어올 거요?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명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내종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오시오. 하지만 후회해도 모른다. 명순이는 떨리는 다리로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쾅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명순이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들어왔으면 버텨야 한다. 명순이는 주먹을 꽉 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내종을 따라 행랑채를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서자 처음 보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넓고 반듯한 마당,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웅장한 사랑채와 안채. 명순이네 집 마당 10개를 합쳐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부엌은 여기요. 사내종이 행랑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마님이 곧 부르실 거야. 말을 마친 사내종은 명순이를 홀로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명순이는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오고 구수한 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침이 자꾸만 고였습니다. 명순이는 배를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이 집 식모도 아닌데 음식을 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이 누구냐? 명순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채 마루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비단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 허리까지 늘어진 윤기 나는 검은 머리, 하얗게 분칠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게 빛나는 눈. 저 식모로 왔습니다. 명순이는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명순이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명순입니다. 나이는 21입니다. 부모는? 명순이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은 잠시 명순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명순이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들어와라. 한 달 계약이다. 한 달 안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쫓는다. 명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방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청소도 시중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방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알겠느냐? 명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안방마님은 자기 방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 걸까? 거기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하지만 명순이는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여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안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버티자. 한 달만 버티자. 동생들을 위해서. 하지만 명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기다리는 시연이, 그리고 그 냉랭한 안방마님의 비밀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걸.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순이의 첫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아궁이에 불 지피기, 밥 짓기, 설거지, 마당 쓸기, 빨래, 바느질. 그 많은 일을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명순이 말고 다른 식모가 없었습니다. 사내종 하나, 마구간지기 하나, 그리고 명순이.
이 큰 양반집을 단 3명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명순이의 손은 하루 만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등은 휘청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안방마님이 명순이를 불렀습니다. 상을 드려라. 명순이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을 받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진지 들여왔습니다. 문 앞에 놓아라. 방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순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시키는 대로 문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려는데 잠깐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하얀 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손은 재빨리 상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명순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방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왜 안방마님은 방문을 열지 않는 걸까? 하지만 궁금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녁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명순이는 마침내 행랑채 구석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 안의 정막,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고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 베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명순이에게는 그것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누울 곳이 있었으니까요. 명순이는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때 부엌에서 식은 보리밥 한 주먹 입에 밀어넣은 게 전부였습니다. 명순이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동생들 생각이었습니다. 복돌이와 복순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침에 남겨둔 미음은 먹었을까? 추워하지는 않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명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미안해. 동생들, 조금만 기다려. 한 달만 버티면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쌀도 사고, 옷도 사고, 땔감도 살 수 있어. 명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작은 놀이개에 달린 붉은 천 조각. 명순이는 그 천을 꼭 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늘고 약한 목소리로 명순아, 엄마 대신 동생들 잘 부탁한다. 명순이의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방에 사내종이 자고 있었고 이 집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명순이는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명순이네 초가집에서는 복돌이와 복순이가 텅 빈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언니가 남겨둔 미음 한 사발을 나눠 먹었습니다. 복돌이는 동생에게 더 많이 주려고 했고
했고, 복순이는 오빠에게 더 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둘은 한 술씩 번갈아 먹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을까? 복순이가 가늘게 물었습니다. 복돌이는 누나가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누나의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일하러 갑니다. 곧 돌아올게.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우릴 위해서 일하러 가신 거야. 그럼 우리도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복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누나가 돈 벌어오면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복돌이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누나 없는 밤은 너무 춥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나. 복돌이는 눈물을 참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와. 누나는 꼭 돌아와. 하지만 두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리고 누나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는 것을.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순이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이제 물집이 터져 피가 나고, 등은 굽어 펼 수가 없고, 발바닥은 갈라져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순이는 참았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한 달만 버티면 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방마님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첫째, 안방마님은 절대로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항상 문 앞에 놓으면 손만 내밀어 가져갔습니다. 둘째, 밤마다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순이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셋째, 안방마님은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당에 나와도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두터운 옷으로 온몸을 감싼 채였습니다. 그리고 명순이와 눈이 마주치면 항상 그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명순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 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왜 안방마님은 그렇게 자신의 방을 지키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순이는 안채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명순이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안방마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두터운 옷을 입고 얼굴은 너무 하얗게 분칠해서 마치 탈을 쓴 것 같았습니다. 나가봐야겠다. 안방마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와야 해. 안방마님은 명순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명순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당당하던 안방마님의 걸음걸이가 오늘은 왠지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마님이 대문을 나가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명순이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명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명순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안방마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왜 그렇게 숨기는 걸까? 명순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내종은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마구간지기는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는 명순이 혼자뿐이었습니다. 명순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문 앞에 섰을 때 명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약 냄새. 아니, 이건 명순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피 냄새 같기도 하고 고름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순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었습니다. 삐걱.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명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누워 있다기보다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창백한 얼굴, 마른 팔다리. 그리고 온몸에 감긴 붕대. 아이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소리가 너무 가늘고 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명순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안방마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매. 딸이다. 안방마님의 딸이 여기 누워 있는 거야. 명순이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왜 방문을 열지 않았는지, 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지, 왜 약방에 간다고 했는지, 전부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명순이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붕대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니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불에 데인 자국.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명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을.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마님이 돌아온 것입니다. 명순이는 화들짝 놀라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방을 나가려는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안방마님이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안방마님이 다가와 명순이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너 봤구나. 다 봤어. 명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입 닥쳐.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습니다. 안방마님이 명순이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하지만 명순이는 뺨의 통증보다 안방마님의 눈에서 본 것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갑자기 안방마님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제발. 명순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안방마님이 지금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명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그리고 안방마님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한참 동안 방 안에는 안방마님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명순이는 조심스럽게 안방마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마님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하얗게 칠한 분이 눈물에 번져 얼룩덜룩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깨진 도자기 같았습니다. 안방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이제 다 봤으니 알아야겠구나. 명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마님은 방 안쪽 아이가 누워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이름은 소화. 올해 7살이 되었어야 했어. 되었어야 했어라는 말에 명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전 화재가 있었다.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나는 사랑채에 있었고 소화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 갑자기 부엌에서 불이 났고 순식간에 번졌지. 소화를 구하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소화는 이미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 의원들을 불렀지. 10명도 넘게.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 이 아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방마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할 수 없었어. 내 딸을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숨겼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소화가 죽었다고 알렸어. 명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 사람들이 알면 동정의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괴물을 보듯 쳐다볼 거야. 그래서 이 방에 아이를 숨기고 밤낮으로 간호했어. 혼자서. 안방마님은 딸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밥을 먹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식모들을 빨리 내보냈구나.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도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어. 매일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명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김진사 나으리는요? 안방마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죽었다고 믿고 있어.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거겠지.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 봐. 그는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아. 슬픔을 마주하기 싫은 거지. 명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픈 딸을 간호하면서 세상 모두에게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매일 밤 혼자 울면서 명순이는 안방마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님, 제가 돕겠습니다. 안방마님이 놀란 눈으로 명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소화 아씨를 돕겠습니다. 약 바르는 것도, 간호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방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이미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닙니다. 명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생들이 있습니다. 9살짜리 여동생이, 12살짜리 남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동생들을 키웠어요.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래서 압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는 것도. 안방마님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명순아. 안방마님이 명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로.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 사람은 딸을 잃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어머니. 다른 한 사람은 동생들을 지키려 애쓰는 언니. 둘 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명순이의 일과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소화를 돌보는 일.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갈아주고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고. 소화는 거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가느다랗게 눈을 뜨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순이는 소화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소화 아씨, 조금만 버티세요. 언니가 여기 있어요. 마님도 여기 계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명순이는 자신의 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복돌이와 복순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의 절반, 조금만 더 버티면 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명순이가 김진사댁에 온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방마님이 명순이를 불렀습니다. 명순아, 오늘은 쉬어라. 명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일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 첫 월급을 받는 날이다. 그리고 집에 다녀오너라. 명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안방마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내 덕분에 소화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명순이는 안방마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방마님은 명순이에게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 월급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따로 준비한 것이다. 명순이가 보따리를 열어보자. 안에는 쌀 한 말, 돈, 그리고 따끈따끈한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 동생들 먹으라고. 오늘 아침 일찍 내가 직접 만들었다. 명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님, 어서 가거라. 동생들이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명순이는 보따리를 꽉 안고 뛰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 달 만에 드디어 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명순이는 1시간을 꼬박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명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돌아, 복순아. 명순이가 소리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와 복순이가 골목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순이는 두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복돌아, 복순아, 언니가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복순이가 언니의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언니, 우리 배고팠어. 너무 배고팠어. 명순이는 동생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명순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복순이는 얼굴이 노랗게 떴습니다. 둘 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자, 언니가 밥 가져왔어. 어서 먹어. 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주저했습니다. 누나, 누나는? 명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아까 먹었어. 어서 먹어, 빨리.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순이는 아침도 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순이는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의 일들을. 물론 소화 아씨에 대해서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언니, 가야 해? 복순이가 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명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일하러 가야 해. 언제 또 와? 복돌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명순이는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후에. 아니, 그 전에도 시간 나면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야 해. 알았지?
복돌이와 복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차마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명순이는 김진사댁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두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김진사댁에서 일하고, 밤에는 소화를 간호하고, 휴일에는 동생들을 만나러 가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소화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지도 못하던 소화가 이제는 가끔씩 눈을 뜨고 명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순, 언니. 소화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명순이를 불렀습니다. 명순이는 소화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소화 아씨. 언니가 여기 있어요. 소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안방마님도 변했습니다. 차갑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명순이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순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어느 날 저녁 안방마님이 명순이를 불렀습니다. 명순아,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안방마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식모가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한다. 명순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는 마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불러도 좋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안방마님은 명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들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 집으로 데려와라. 함께 살자. 명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이 넓은 집에 우리만 사는 것도 외로운 일이다. 내 동생들이 오면 소화에게도 좋을 것 같구나. 명순이는 안방마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서당에 다니고 있었고, 복순이는 소화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화는 기적처럼 회복해서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에 흉터는 남았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명순 언니, 밥 먹자. 소화가 명순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명순이는 소화에게 언니였습니다. 복순이도 뛰어와서 명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명순이는 두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특별한 거 해줄게. 그날 저녁 명순이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쌀밥, 맑은 된장국, 나물, 생선. 1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안방마님과 김진사, 그리고 내 아이가 둘러앉았습니다. 다들 먹자꾸나.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명순이는 동생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는 맛있게 밥을 먹고, 복순이는 소화와 킥킥거리며 웃고, 안방마님은 명순이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명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명순 언니, 왜 안 먹어? 소화가 물었습니다. 명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밥을 한 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1년 전 동생들에게 먹일 쌀알조차 없어서 울던 그 밤. 매일 밤 배고픔과 외로움에 떨던 그 시간들. 이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밥 한 끼를 차리는 그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언니의 밥상에는 오늘도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